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 주면서 그 불안감을 많이 이렇게 상쇄시켜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직도 한 이틀 남았기 때문에요. 이틀 정도 해서 오늘 시장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준다고 그러면 또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래소는요 1.21% 올랐습니다. 2605포인트. 그래서 2600을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1.86% 908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0포인트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여러 가지 이렇게 면면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오늘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좋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보면요. 거래소는 오늘 10조. 그러니까 거래 대금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에 힘이 좀 딸리죠. 한 15조 정도 최근에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거래 대금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은 10조 400억. 그래서 코스닥은 10조이기는 해도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뭐 그런 대로 그렇게 아주 적은 건 아니다 싶은데 거래소가 10조라고 그러면 약세장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시장의 힘은 아직도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그래프도 오늘 망가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죠? 요 추세선, 요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바닥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요 선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요 추세 바닥, 지지선에서 이렇게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누가 일부러 올리는 건 아니지만 요런 게 그 추세선의 어떤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심리 관성이 있다는 거죠. 요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해 이렇게 주었던 것들이 학습이 돼서 이번에도 요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에서 반등해 준 요 시장의 어떤 힘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상단도 이렇게 연결하면 여지없이 요 저항선 추세 상단에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기에 살짝 도달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바닥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의 활기가 강세장을 이끌기에는 조금 약하다. 해외 시장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시장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분봉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 4일 동안 이렇게 밀리기만 했죠. 4일 동안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하루만 놓고 이렇게 보기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내일 모레 오늘 시장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그러면요. 또 시장은 분위기가 좀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그래프 잠깐 이렇게 봐야죠.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어찌 보면 요 추세선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준 것으로 보이죠. 그러죠. 추세선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선, 생명선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21선 아래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야 살아있는 시장이다. 매매에서 좀 수익이 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선 위로 이렇게 반등을 해줬지만 21선 아래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조금 이렇게 이격이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아직까지는 강세장으로 이렇게 좀 돌아서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기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3일 동안 급락을 했다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반등을 해줬지만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알 수 없죠. 내일 모레까지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우리 시장 내부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큰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주춤한데요. 미국 시장 오늘 밤 추이를 좀 지켜보면 우리 시장 그 앞으로 방향도 이렇게 좀 짐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매수 주체별 수급인데요. 오늘은 좀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2,5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억 가량 매수 우위했는데요. 거래소 3,500억 가운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500만 주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다 그러면요, 사실상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이제 많이 사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렇게 500만 주가량 산 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 바이코리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다 팔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그 예전 같지 않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한 500만 주 매수 우위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도 한 2,500억 매수 우위했어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880억, 코스닥에서 3,200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이시죠. 기관은 오늘도 여전히 거래소에서 한 2,9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데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매도로 좀 돌아선 것도 있지만 기관들이 근 한 달간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요. 요게 지금 시장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기관들은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개인들 계좌에 현금을 모아놓은 게 고객예탁금인데요. 현재 54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7조, 58조까지도 이렇게 예탁금이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1년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돈들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죠. 그러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만 놓고 보면 그런 대로 괜찮다, 수급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도 이렇게 20조 3천억이니까요. 신용융자금도 대단히 지금 높은 수치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데 비교했을 때 신용융자는 좀 과도하게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요, 신용융자금이라든가 미수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에 좀 부담이 된다. 급매물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꾸준히 이렇게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전일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체 추세를 보면 돈들이 좀 들어오는 추세죠. 1년 내내요.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돈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MMF는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다.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다우 산업이 어제 마이너스 0.45%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조정 분위기죠. 급등을 했다가 근 한 10일째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79%. 이것도 마찬가지죠. 21선 밑으로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S&P 500 0.42% 마이너스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6%.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요, 미국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이 됐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요, 미국 시장하고 조금 이렇게 상반되게 가는 경우도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 아마 그런 날이 아닌가. 오늘 미국 나스닥 그 100 선물 같은 경우는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0.1%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났는데요. 어제 좀 이렇게 주춤했는데 오늘 밤 시장은 또 기대가 됩니다. 약간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요. 일본 마이너스 0.53%.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프도 그렇게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대만 마이너스 0.04%. 대만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프가 이렇고. 대만도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고요. 독일 마이너스 1.1%. 프랑스 마이너스 0.69%.
유럽 시장도 좋지가 않죠.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해가 마이너스 0.58%, 항생, 홍콩 지수도 마이너스 0.25%.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우리 시장만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500만 주가량 이렇게 사주면서요. 또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까지 좀 이어진다고 그러면 좀 기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인데요. 파란색이 더 많죠.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 그래프가 많이 망가졌는데 어제는 약한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프 모양이 애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근 한 달간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모습이다. 나머지 빅테크 기업 주식들도 한 1%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어제 미국 시장 중에서는요. 일라이 릴리라는 여기 이제 당뇨병 치료제 그 제약회사인데요. 어제 한 14.87% 올라가지고 이렇게 붕 떴습니다. 이게 끌리면서요. 요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이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에도 그렇게 효과가 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제약주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요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상당히 반향이 컸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시장을 거의 이렇게 리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아마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CS 윈드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주가가 워낙에 실망스럽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제 얘기 듣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 실망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근데 오늘 이제 4.5% 올라주면서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조금 이렇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CS 윈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유를 모르겠다.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CS 윈드 관련해서 최근에 각 증권사에서 한 대여섯 군데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추천을 이렇게 했었고 실적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실적이나 또는 해외 쪽에서 어떤 악재가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제 아마 실적 그 나온 거 보셨겠 알겠지만은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 좋아지는 것으로 영업이익은요 418억이 나면서 전년 동기비 대비했을 때 2분기 실적입니다. 116%가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요 제가 보기에 실적이 물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오늘 상한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가졌는데요. 일단 그래도 뭐 한 4.5%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뉴스 하나가 또 떴고요. CS 윈드가 지멘스 이 에너지 회사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이제 금액이 상당히 커요. 957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매출액 대비 한 7%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계약 기간은 한 1년 정도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빅 뉴스다 생각은 되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기관 물량이 많이 지금 개인들이 많이 소화해 준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갖다 판 거를 여기 이제 기관들인데 오늘은 좀 사자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근데 근 한 10일 동안 뭐 17만 주, 13만 주 이렇게 갖다 팔면서 뺐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가 그렇게 많이 빠질 때 개인들이요 신용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근한 64만 주가 지금 잔량인데요. 이렇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번에 좀 수익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으로 샀더라도 좀 진득하게 이번에는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들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그것도 레버리지까지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샀는데 이번에 여기서 좀 수익 좀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버텨봐야 되겠죠. 실적이나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덴티움 제가 단골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에 제가 매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요 추세선이 이렇게 깨졌죠. 그래서 요쯤에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이 깨졌다,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로 지금 한두 달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어지기도 해요.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앞에 저점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가 평소 거래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일어났죠. 이런 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는 아니지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매도를 중단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좀 장중에 추첨한다고 그러면 조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프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한 2달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서 물량 소화가 되면서요. 매물 소화가 되면서 좀 몸이 좀 가벼워진 거 아닌가. 손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눈여겨볼게요. 각 증권사에서 덴티움은 오늘자로 한 대여섯 군데 증권사에서요. 덴티움을 이렇게 추천을 해놨습니다. 덴티움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마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아실 텐데요. 중국에서 매출을 한 50%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덴티움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장사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덴티움도 아마 그런 흐름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2분기 실적에서 살짝 이렇게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또 수급으로 보면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좀 이익 실현 매물도 이렇게 나오면서 수급에서 그런 게 좀 같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들 그 리포트가 한 대여섯 군데 나왔는데요. 제가 대충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삼성증권에서는 중국 매출 성장에도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로 보면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놨습니다. 지금 14만 6천 원이니까요. 한 20% 높게 해놨죠. 그 외에도 교보에서 19만 3천 원, 제목을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미래증권에서 20만 원 목표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얘기를 했죠. 대신증권에서는 한 18만 원 제시해가지고요. 꺾이지 않은 성장성, 중장기 투자와 매력적 이렇게 달아놨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20만 원을 제시해 놓고요. 가장 짤막하게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지금 그 임플란트 시장이요.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14억인데 우리는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인구는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20배 차이 난다는 얘기죠. 이제 초기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덴티움을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화장품 주가들이 근한 단숨에 한 대여섯 배 올랐었죠. 그때를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다는 얘기죠. 덴티움은 저는 그런 회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양봉을 내면서 5.9% 올라준 게 좀 특별해 보인다.
확실하게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은 팔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오늘 여러 개 그 리포트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들이 맞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CS 윈드 같은 경우도 대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CS 윈드 추천을 했었고요. KH 바텍 같은 경우도 한 대여섯 군데에서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증권사 리포트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싶지만요. 어쨌든 덴티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덴티움은 또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요. 혹시 사가지고 물리더라도 제가 보기 그렇게 걱정할 주식은 아니다.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보답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좋아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싶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가요. 배터리 소재주를 대체할 만한 그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약 바이오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주식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펩트론이 26% 올라줬습니다. 가장 강하고요. 그 외에도 대체로 한 5%에서 10%씩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그 중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조정 기미가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삼성 바이오 쪽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이유는요. 제약 바이오 뭐 신약 개발하고 하는 것을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들어도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이 아주 대형사 빼고는 실적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두 가지 조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런 한 가지,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이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그래도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추천드리거나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실적이나 시총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시총이 한 56조 되는데요. 아마 다른 제약주들 다 합쳐도 삼성 바이오로직 시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유한양행이 대형사라고 그러지만요. 시총이 한 5조.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이제 대형사지만 시총이 한 4조. 그러죠? 이렇게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 하나가 거의 한 6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삼성 바이오로직이 그만큼 성장한 거죠, 그동안에. 물론 이건희 회장 때 이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키워놓은 거는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키워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용 회장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게 삼성 바이오로직을 이렇게 키워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좀 큰 일을 좀 해야 된다.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삼성 바이오가 이제 앞으로는 신약 개발 쪽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했던데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거의 개발하는 데 한 10년 기간, 또 그 자금도 굉장히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제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바이오 정도가 규모로 봤을 때 신약 개발에 조금 나선다고 그러면 성과가 좀 있을 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문가 얘기인데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신약 개발도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약사들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삼성 바이오로직 하나가 시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4공장, 5공장까지도 이렇게 짓고 있고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고 그 글로벌 1위 업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는 앞으로도 성장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가로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죠. 바닥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기는 왔는데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대 같아요. 요거를 좀 뚫는다고 그러면 요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여기서는 상당히 시세 분출이 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이쪽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강한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 이렇게 추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모든 종목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터리 소재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마땅히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그런 매수 추세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는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제약주들은 자기가 잘 알아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종목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도전 비전도 모양이 좋고요, 그래프 모양 좋죠. 급등하다가 오늘 이제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하반기에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전 비전도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 알체라 네이버 이제 손자 회사인데 얼굴 인식 이쪽이죠. AI 이제 관련 주식하고 이렇게 같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림이 비슷한데요. 알체라가 좀 더 몸이 더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워낙 좀 무겁기 때문에 알체라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수익률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SPG도 뭐 그래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더블 버튼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좀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글로벌 시장하고 차별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시장이 다시 이렇게 돌아섰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모레 시장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보시면서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은 주식들이요, 그런 것들 실적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